자, 2단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자, 바로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었어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자, 2차 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자, 있었다라고 자, 가정을 해볼게요.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죠. 자, 최고차항이 a였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얘를 전개해보면 자,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다가 나오게 되고, 자, 다시 한번 전개해보면요, ax 제곱에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x에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이 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즉 여기에서 이 식이 결국에는 자, 마지막에 요 식이 되어야 되는데 개수들이 같아야 되잖아. 이 b가 담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써보면 자,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고, 자, 그 다음에 요 c죠? 얘여야 되죠? 자, c가 a 알파 베타여야 된다 해서 우리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가 자, 증명이 되는 거죠. 자, 3차 방정식도 증명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 결론이 자, 다음과 같이 써 있죠. 자, 두 근의 합이고요. 세 근이죠. 3차 방정식은 세 근의 합. 세 근의 곱. 자,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세 근을 이렇게 두 개씩 묶어준 거예요. 두 개씩 묶어서 곱했다. 둘 곱합 이렇게 써볼까요? 둘 곱합 두 개씩 묶어서 곱했다. 자,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을 근에서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인수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식을 전개를 한 겁니다. 그죠? 자, 전개를 했을 때 양변을 a로 나눠준 거고요. 전체를 a를 나눠준 거고 a로 나눠주면 얘가 지워지겠지? a로 나눈 거고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자, 즉 이 개수가 같아야 돼.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즉 세 근의 합이 여기 있죠. 이 둘 곱합이고 세 근의 곱입니다. 즉 개수 비교법을 해보면 세 근의 합과 둘 곱합과 세 근의 곱이 다음과 같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증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합이 개수가 여기 1이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고 둘 곱합은 1분의 2고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1분의 8이다 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합과 둘 곱합과 곱을 알 수가 있다라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세 개의 인수가 있어야 되고요. 얘를 전개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제곱 둘 곱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꼴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이런 거 해봤잖아. 자, 두 근이 1과 3인 2차 방정식을 세워라. x 빼기 1, x 빼기 3은 0이다가 되겠지? 혹은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기 때문에 x제곱 빼기에 두 개 더하면 4죠?
곱하면 3이죠. 실제로 얘를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옴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 세 수를 근으로 하는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에 다 더해봐, 다 더하면 마이너스이죠? 합 x제곱에 더하기. 자, 두 개씩 묶을까요? 둘 곱합을 구해보면은 두 개씩 묶어서 곱한 거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세근의 마이너스의 세근의 곱이죠? 곱해보면 6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이참수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A, B, C가 유리수일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은, 자, 만약에요 실근 두 개를 갖는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를, 유리수 두 개이거나 반드시 무리수 두 개여야 된다. 유리수 두 개, 유리수 하나, 무리수 하나는 안 되죠. 특히나 이 무리수 두 개일 때는 켤레근을 갖게 되는데, 자, 한 근을 P 플러스 루트 Q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개를 켤레근이라고 불렀었고, 만약에 허근 두 개를 가져도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P 플러스 루트 Q I를 한 근으로 갖는다면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루트 Q I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뭐 루트는 벗겨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만약에 이 허수 부분이 QI였다면 나머지 근은 켤레근인 마이너스 QI일 수밖에 없더라 라는 켤레근의 성질을 배웠었는데, 자, 이걸 3차 방정식에 도입을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수가 다음과 같은 유리수일 때, ABCD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무리수이면 또 다른 근도 무리수다. 자, 왜냐하면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하나의 근을 이렇게 찾았어. 하나의 근을 찾았어. 그럼 나머지가 2차식일 거 아니야. 그죠? 이 2차식. 이 2차식에서 두 근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요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두 근은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두 근이므로 그 두 근이 한 근이 무리수라면 또 다른 근은 켤레 무리근일 수밖에 없고, 한 근이 허근이라면 또 다른 근은 켤레근, 허수이면서 켤레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지. 그죠? 그래서 3차 방정식도, 자, 두 근이 한 근이 무리수면 또 다른 근은 켤레 무리근이어야 되고, 한 근이 허수가 나오면 또 다른 근은 허수인 켤레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3차 방정식은, 자, 일단은 실근은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와야 되죠. 자, 저번 시간에 인수분해되는 네 가지 스타일을 배웠었는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었고, 자, 두 번째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에서 둘 중 하나가 제곱이면 알파라고 하는 중근과 베타라고 하는 실근 하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x 빼기 알파의 세제곱은 0이 나온다면은 알파라고 하는 3중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네 번째로 하나의 인수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허근 두 개,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실근은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허근이 3개인 3차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4번 꼴일 때는 요 2차식에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허근 두 개가 뭐다? 켤레근이다. 반드시 켤레근이어야 된다라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한 근이 허근이란 얘기는 또 다른 근도 허근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켤레근인 1-i라고 하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실근을 하나를 모르니까 알파라고 두면요, 세 근을 다음과 같이 둘 수가 있는 것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죠.
세근을 다 더해봤어. 두 개씩 묶어서 더해봤어. 세근을 곱해봤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은 3, 둘곱합은 여기 A죠? A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B라는 것을 이용해서 알파랑 A랑 B랑 C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A랑 B랑 C가 아니라 알파죠. 알파, A, B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 또 뒤에서 풀어볼 거예요. 보죠.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해 보십시오. 자,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전개 공식입니다. 이 전개 공식을 보시면 세 숫자의 합과 제곱합이죠. 제곱합과 자, 둘곱합이죠. 둘곱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곱합. 그러니까 합과 둘곱합을 알면은 제곱합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우리 합이랑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하면 세 근의 합은요. 세 근의 합은 1이니까 3이 되는 것이고 둘곱합은요. 둘곱합은 x가 지금 없으니까 0이죠. 0이고 세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5다라는 것을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번 전개 공식을 이용해서 이 제곱합을 합과 둘곱합이 뭐였죠? 합이 3이었고 둘곱합이 0이었다를 이용하면 제곱합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우리 또 1단원에서 좀 어려운 공식이었는데 세 숫자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세제곱합이죠? 세제곱합과 합과 제곱합과 둘곱합이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곱. 이렇게 5가지의 형태가 섞여 있는 전개 공식 혹은 변형 공식 혹은 인수분해 공식에서도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 세제곱합을 물어봤지만 1번에서 제곱합 구했잖아.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 둘곱합, 곱은 이 세 가지는 근각에서의 관계로 알 수가 있으니까 각각을 대입해 주시면은 세제곱합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은 3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알파 베타 대신에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넘겨서 3 빼기 알파를 대입을 해준 거야.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베타 더하기 감마가 이렇게 되고요. 감마 더하기 알파는 3 빼기 베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곱을 전개를 해주시면 뭐가 발견이 돼요? 합과 둘곱합과 그죠? 곱이 발견이 되죠.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구했던 숫자들을 대입만 해주시면 자 3과 0과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주시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필수제 10번으로 갑니다. 3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근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갖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합 x제곱 더하기 둘곱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두 개씩 묶어서 더한 걸 여기다가 세 개를 곱한 걸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데 우리 일단 이 조건에서 합과 둘곱합과 곱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각각 더하기 1을 한 이 세 개 숫자를 더하고 둘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더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3이라고. 그래서 6이 되는 것이고 둘곱합이죠. 둘곱합을 전개해 주시면은 자, 조건에서 구했던 둘곱합과 합을 이용해서 7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근의 곱은 얘네들을 다 곱해 본 거죠. 전개했을 때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다 구했던 값들을 대입해 보시면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합과 둘곱합과 곱을 이 위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3차 방정식이 하나 나왔고요. 반드시 실근은 하나가 필요하죠. 그 실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자, 허근이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 다른 근도 허근이란 얘기고 켤레근이어야 되죠. 그러면 자,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a, b 마이너스 4를 이용하는 건데 일단은 둘곱합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두 개씩 묶어서 곱한 다음에 전개를 해보면 2 더하기 2알파가 나오고 자, 그게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여기서 알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합이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실제로 더해본 겁니다. 더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알파가 얘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a가 1임을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이번엔 세근을 곱해보는 거죠. 곱해봤을 때 근각에서의 관계고요. 즉 전개했을 때 2알파가 마이너스 b인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6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1과 6을 더해주면 7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